안녕하십니까, 군함국입니다. 이번 짤강에서는 선박의 초기 복원성 계산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GM 계산하기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초기 복원성이 무엇인지, GM이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박의 초기 복원성이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선박의 초기 복원성은 다른 말로 선박이 기울어지기 전의 복원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선박의 복원성 측정하기라는 동영상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GZ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선박은 원래 똑바로 서 있죠. 그러다가 선박이 어떤 연유에서 이 그림과 같이 좀 기울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던 부력 중심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부력이 여기에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박을 누르는 중력과 선박을 들어 올리는 부력의 힘이 어긋나 있죠. 그래서 횡복원 모멘트가 발생을 한다고 했고, 그 횡복원 모멘트의 크기는 힘 곱하기 두 힘 사이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은 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GZ의 크기가 이 선박의 횡복원성을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GZ를 이용을 해서 선박의 복원성을 측정하는 데는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첫 번째, GZ는 선박이 기울어진 후에야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선박이 바로 서 있는 경우에 GZ는 0입니다. 그러니까 선박이 똑바로 서 있는 경우에는 우린 GZ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복원성을 측정을 하는데 항상 GZ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선박이 똑바로 서 있을 때는 GZ가 모든 선박이 0이기 때문에 복원력을 비교할 방법이 없죠. 그 다음에 선박의 GZ는 아시다시피 선박의 기울기에 따라 변화합니다. 5도 기울었을 때의 GZ와 10도 기울었을 때의 GZ는 서로 다릅니다. 즉 어떤 두 선박이 있을 때 그 두 선박의 복원력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5도 기울어진 것을 기준으로 잡을지 10도 기울어진 것을 기준으로 잡을지 그것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선박이 기울어지기 전, 즉 초기 상태의 복원성을 나타낼 척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초기 복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초기 복원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횡메타센터 M입니다. 이 횡메타센터 M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박이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을 때 그때의 횡메타센터 M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일단 선박이 똑바로 떠 있을 때의 부력 중심은 여기죠. 그 다음에 이 수선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부력이 작용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횡메타센터를 알고 싶으면 여기서 조금 기울입니다. 선박을 조금만 기울여봐요. 아주 조금만. 파이만큼. 이 파이는 아주 작은 양입니다. 아주 조금만 기울여 봅시다. 그러면 부력 중심도 어떻습니까? 아주 조금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력 중심에 새로운 부력이 작용을 하고 이 부력은 새로운 수선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미소 경사각만큼 횡경사진 부력작용선과 새로운 부력작용선이죠. 그 다음 경사전의 부력작용선과 만나는 점을 우리는 횡메타센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기울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의 횡메타센터는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의 횡메타센터는 요만큼 기울어진 상태에서 부력의 작용선을 이렇게 그리고요. 부력의 작용선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거기서 조금만 더 기울여 봅니다. 아주 조금 더 기울였을 때 새로운 부력이 있고 거기에서 그은 부력
작용선 이 두 직선이 만나는 이 지점을 우리는 횡 메타센터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횡 메타센터 M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요. 여기 선박이 계속 기울어짐에 따라서 횡 메타센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연속적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우선 선박이 5도만큼 기울어진 상태에서의 횡 메타센터는 여기고요. 그 다음 선박이 10도만큼 기울어진 상태에서의 횡 메타센터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횡 메타센터가 5도, 10도, 15도, 20도 이렇게 계속 기울어짐에 따라서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횡 메타센터는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횡 메타센터라는 것을 정의할 때는 항상 다음과 같은 것을 가정합니다. 선박이 미소하게 약 5도에서 10도가량 혹은 그거보다 더 작게 경사졌을 때를 가정을 하고 횡 메타센터를 정의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보시면 횡 메타센터는 사실 5도든 10도든 15도든 20도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횡 메타센터는 5도일 때의 횡 메타센터 혹은 10도일 때의 횡 메타센터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횡 메타센터 M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5도, 10도, 0도에서부터 5도, 10도까지는 횡 메타센터가 아주 조금 이동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동일하게 5도씩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횡 메타센터가 이동하는 간격이 점점 커집니다. 그렇지만 바로 직전의 가정에서 10도 이상의 횡 메타센터는 우리가 취급하지 않기로 했죠. 그러므로 횡 메타센터 M은 아주 미소하게 경사졌을 때에는 아주 작게 움직임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선박이 미소하게 경사졌을 때를 가정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횡 메타센터를 도입한 이유가 이 선박의 초기 복원성, 즉 이 선박이 기울어지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의 복원성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횡 메타센터 M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GZ가 무엇인지 배웠죠? GZ는 무엇이었습니까? 횡복원 모멘트 암이고 이 GZ의 크기는 바로 횡복원 모멘트의 크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GZ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죠. 그런데 초기 상태에서 이 선박이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GZ를 계산하기가 어려우니 다른 개념을 도입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선박이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약간 기울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좀 그림을 확실히 표현을 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그렸는데요. 이것이 실제로는 아주 작은 양의 세타 파이만큼 기울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원래 있던 부력 중심의 부력 작용선과 기울어진 후에 부력 작용선이 만나는 이 지점이 얼마입니까? 바로 이 지점이 횡 메타센터죠. 그러면 횡복원 모멘트암 GZ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파이만큼 기울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GM sin 파이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GM이 크면 당연히 GZ가 크겠죠. 즉, 이 GM이 GZ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GM이 클수록 GZ가 크므로 GM만 계산을 하면 이 선박의 복원성을 유추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소 횡경사 시에는 GM이 복원성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여기서 GM으로 평가하는 복원성을 우리는 초기 복원성이라고 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GM은 미소 경사일 때, 즉 아주 작은 양만큼 경사했을 때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그럼 우리는 GM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이 GM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전체 길이에서 KG를 빼면 바로 GM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전체 길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전체 길이는 KB, 부력 중심 KB 더하기 BM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KB 더하기 BM에서
KG를 빼면 바로 GM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KB 더하기 BM에서 KG를 빼면 우리가 원하는 GM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KB는 무엇입니까? 부력 중심까지의 높이죠. 이것은 선박이 설계가 되었으면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KG는 무엇입니까? 무게 중심까지의 높이죠. 이것도 우리는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될 것은 바로 BM입니다. 이 BM은 우리가 횡 메타센터 반지름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BM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선박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분의 선박의 수선면의 단면 이차 모멘트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것을 유도하는 방법은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 동영상에서 다루진 않을 것이고요. 선박 계산 교재를 참고하거나 아니면 제 수업을 직접 들으시면 그것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배수용적은 무엇이냐? 여기서 배수용적은 선박이 있을 때 이 선박의 수면 아래 부분에 물을 밀어낸 부피, 그것이 배수용적입니다. 그 다음 단면 이차 모멘트 IT는 무엇이냐? 이 선박이 떠 있을 때 그 선박이 수면과 맞닿은 이 지점, 요 지점, 요 면적, 이 면적의 2차 모멘트인데 그 기준축이 뭡니까? 그 기준축이 선박을 관통하는 길이 방향으로 관통하는 이 직선의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한 것이 바로 IT입니다. 자, 요 단면 2차 모멘트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따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이와 같은 선박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본 것입니다. 이 선박 직육면체 선박이 있을 때 이 수선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겠죠. 그때 선박의 길이 방향으로 관통하는 이 축을 중심으로 하는 단면 2차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이 선박의 길이가 L이고 이 선박의 폭이 B라고 하면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L, B 3승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선박을 길이 방향으로 옆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박을 옆에서 본 것이나 조금 전처럼 앞에서 본 것이나 똑같습니다. 복습하는 기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른 것은 용어 하나뿐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선박이 길이 방향으로 기우는 것은 종이라는 말을 붙이고요. 선박을 정면에서 봤을 때 선박이 옆으로 이렇게 기우는 것을 우리는 횡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얘기했었던 GM은 횡 메타센터 높이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종 메타센터 높이입니다. 여기에 두 GM을 구분하기 위해서 종 메타센터 높이 같은 경우에는 첨자 L을 붙이고요. 횡 메타센터 높이 같은 경우에는 첨자 T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만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똑같으니까요. 복습하는 기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력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이 파이만큼 아주 약간 기울었을 때 새로운 부력 중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부력 중심에 작용하는 부력 작용선의 교점을 우리는 종 메타센터 ML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무게중심과의 거리를 종 메타센터 높이 GML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종 메타센터 높이 GML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선박의 종방향 횡복원 모멘트인 GZL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여기서도 이 GML이라는 종 메타센터 높이는 이 선박의 초기 복원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이 GML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KB 더하기 BML 빼기 KG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종 메타센터 높이 GML과 횡 메타센터 높이 GMT가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개념이고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 메타센터 높이를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종 메타센터 높이 GML과 횡 메타센터 높이 GMT의 크기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GML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KB 더하기 BM-KG. 그 다음에 GMT 횡 메타센터 높이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KB 더하기 BMT-KG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죠. KB하고 KG는 같은 배니까 똑같습니다. 즉 GML과 GMT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BML과 BMT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직전장에 BMT 횡 메타센터 반지름을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 했었죠? 선박의 배수 용적분의 수선면의 2차 모멘트를 계산한다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었습니까? 만약에 직육면체 선박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축을 기준으로 2차 모멘트를 계산을 한다고 했고요. 길이가 L, 폭이 B라고 했을 때 12분의 L, B 3승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종 메타센터 높이를 구하기 위한 종 메타센터 반지름 BML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똑같이 배수 용적분의 IL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IL은 무엇입니까? 선박의 수선면의 2차 모멘트인데 이번에는 어떤 축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냐면 이 축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박의 폭은 B고요. 이 선박의 길이는 L입니다. 똑같이.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12분의 L 3승 B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시면 12분의 L 3승 B 하나는 12분의 L B 3승입니다. 어떤 것이 큽니까? 이쪽이 훨씬 크겠죠? 예. 선박의 길이 방향이 폭 방향의 몇 배는 되기 때문에 적어도 선박의 종 메타센터 반지름은 선박의 횡 메타센터 반지름 대비 작게는 수십 배에서 크게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이냐? BML이 BMT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GML이 GMT보다 월등히 큽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선박의 종방향의 초기 복원성은 선박의 횡방향의 초기 복원성 대비 월등하게 크다. 즉 선박은 종방향으로는 안정성이 정말 넘사벽이라서 종방향으로 기울어져서 선박이 침몰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박의 초기 복원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종방향은 초기 복원성을 따질 필요도 없고요. 전부 웬만해선 선박의 횡방향 초기 복원성만 따지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선박의 횡 메타센터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요. 선박의 횡 메타센터 높이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요. 선박의 횡 메타센터 반지름을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예제를 통해서 이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선박의 GZ를 계산하시오. 이 선박의 GZ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Z를 계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GZ가 바로 이 선박의 횡복원 모멘트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고, GZ가 크다는 이야기는 이 선박의 횡복원 모멘트가 크기 때문에 이 선박의 안정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GZ를 계산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아래와 같은 바지선이, 이와 같은 바지선이 횡방향으로 5도 그리고 15도 각각 기울었을 때 GZ를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박이 어떤 선박입니까? 길이 방향으로는 40m이고요. 그 다음에 폭방향으로는 10m이고요. 흘수는, 이 선박이 물에 잠긴 높이 흘수는 1m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선박의 무게중심까지의 높이 KG는 3m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선박이 떠있는 이 물의 밀도는 1톤/m 세제곱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고 있는 것은 GM, 즉 횡 메타센터 높이인데 왜 여기서 GZ를 계산하라고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Z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GZ는 KN-KG sin 파이로 계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선박의 복원성 측정하기라는 동영상에서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KG는 알고 있고 KN은 계산하기가 어려우나 직육면체 선박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배웠었죠. 네. 그래서 KN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GZ가 진짜 GZ고 정확한 GZ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바지선이 5도, 15도 기울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5도를 기준으로 해보면 파이에다가 5도를 각각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선박의 흘수 T는 1m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박의 폭 B는 10m라고 했습니다. 5도일 때 계산을 해보면 GZ는 0.511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15도일 때 그때의 GZ는 1.587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선박이 5도, 15도 기울었을 때 정확한 GZ를 우리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GZ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GZ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GM sin phi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네, GM sin phi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GM 먼저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GM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KB 더하기 BM 더하기 KG라고 했죠. KB는 얼마입니까? 이 흘수의 절반 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KG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3m라고 했죠. 네. 그럼 이제 BM만 계산하면 되겠죠. BM 어떻게 계산합니까? 배수 용적분의 선박 수선면의 2차 모멘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배수 용적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배수 용적은 이 선박이 밀어낸 물의 부피, 즉 L 곱하기 B 곱하기 T 해서 얼마가 됩니까? 40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IT만 계산하면 되겠죠. 이건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12분의 L, B 3승이라고 했죠. 이걸 계산해보면 3333.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BM은 얼마입니까? 400분의 3333 해서 결과적으로 BM은 8.333333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KB, BM, KG를 모두 넣고 GM을 계산하면 GM은 5.833333이 나오게 됩니다. 자, GM 계산했죠? 이제 GM을 계산했으니까 여기에다가 sin 5도를 곱하든지 sin 15도를 곱해서 5도, 15도 기울었을 때의 GZ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도일 때는 0.508이 나오고요. 15도일 때는 1.509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GM을 이용해서 계산한 GZ와 선박의 실제 GZ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GM을 이용해서 계산한 GZ와 선박의 실제 GZ를 서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도일 때 비교를 해보면요. GM을 이용했을 때 계산한 결과는 0.508, 실제 GZ는 0.511이죠. 차이가 얼마가 납니까? 약 0.003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15도 기울었을 때 그때 GM을 이용을 해서 계산한 GZ는 1.509, 실제 GZ는 1.587, 차이가 약 0.08 정도의 차이가 나죠. 어떻습니까? 15도 기울었을 때는 차이가 크죠. 반면 5도 기울었을 때는 차이가 작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냐? GM을 이용을 해서 GZ를 계산을 할 때 선박의 기울기가 작은 경우에는 이 식을 신뢰할 수 있고 선박의 기울기가 큰 경우에는 이 식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걸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선박의 기울기가 작을 때는 충분히 작을 때는 GZ는 GM sin phi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무슨 말이냐? GM이 클수록 GZ가 크다. 즉
이 GM을 가지고 선박의 복원성을 판단을 해도 선박이 작게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바로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박이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GZ를 이용을 해서 선박의 복원성을 측정하기가 어려우니 새로운 개념인 메타센터 M을 정의를 했고, 그래서 그 메타센터 M을 이용을 해서 GM이라는 횡 메타센터 높이를 정의를 해서 그 GM을 활용하여 선박의 초기 복원성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